당초에 지독한 패배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. 기억나요.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? 뭐 결과 자체가 그랬으니까요. 제가 정치를 참 오래 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였는데 민심이 무섭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앞섰어요.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? 나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까? 나라가 어떻게 될까? 이런 걱정으로 머리가 띵해요.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. 당분간 좀 쉬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찾자. 이런 심정이 충격이 아주 컸죠. 20년 만에 충격이라 그럴까? 30년 만에 충격이라 그럴까? 저한테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탈당의 기억이 그러면 후회되는 기억일까요? 후회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죠. 그때 제 처지에서는. 근데 탈당이라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. 맞지만은 그렇게 몰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원해서 갔다기보다도 갈 수밖에 없게끔 몰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탈당을 했던 거죠. 그 뭐 정치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잘못은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하든지 하겠죠. 21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? 5선 의원의 눈으로 21대 지금 막바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국회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? 21대 국회가 뭐 역대 어느 국회도 다 비슷비슷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 21대 국회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정치가 너무 이게 말하자면 치고받고 하는 형태, 여기에 그냥 함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게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.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고 이게 잘 안 돼요. 잘 안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.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는 이 형태가 가장 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사회 형태라고 보는데, 근데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져야 되고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이겨야 되고 이런 틀이 되면은 그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쉽지가 않죠. 근데 우리가 세계 뭐 10몇 위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행태는 보면은 과거에 이 군사 독재 시절 이때와 크게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일방이 완패해야 되고 어느 일방이 완성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꼴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돌아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큰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에 맞춰서 그게 따라서 이겁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당내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제가 민주당에 있다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형태가 되는 거는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대단히 씁쓸한 그런 기움이 이게 뭐 느낌이랄까요? 이게 지금 꽉 차 있죠. 그래서 좋은 기억 같은 게 잘 안 나요. 모든 게 안 좋은 기억으로 더 씌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, 바라기로는 참 이게 남북 관계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. 이게 대명제였습니다. 근데 어떻게든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과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상대가 있잖아요. 북쪽에.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지금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.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큰 뜻, 절반은 그냥 이게 허물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과거에 정치를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게 절반은 됐지만 절반은 앞으로 내 생전에 이게 제대로 되겠나 이런 회의감이 꽉 차 있죠. 그런 틀 속에서 소소한 내용들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뭐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잘한 거리요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부천에서만 3선을 지내셨잖아요.
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지역에서 있었을까요? 지역에서 지금 이제 미진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. 어떤 거냐면은 중동역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. 중동역 근처가 이게 슬럼화되고 있어요.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재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세차게 이게 뭐라 그럴까 독려를 했다 그럴까.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재개발이 되도록 LG가 공영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부천시하고 함께 하도록 했는데 이 끝까지 제가 보지를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아쉬워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특과한 문제가 있었어요. 그 상동 주민, 중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이게 그 신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.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. 그걸 그 시민운동을 아주 거세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전철하고 잘 타협을 했죠. 잘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애를 많이 썼죠.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전과 우리 부천시장님과 제가 앉아서 3자가 합의해서 완성을 해냈을 때 그때 정치가 이런 맛도 있구나. 잘하면 이런 좋은 결과도 나오구나. 이런 걸 느끼기도 했죠. 뭐 그런 등등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 삶, 지역 생활이 편안한 삶 이게 될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. 내가 할 수 있으면 행운이라고 봐야죠. 낯선했지만 또 정치인 서른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향후에 좀 행보를 좀 예상하시거나 혹은 계획하신 게 있는지.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? 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정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쉽게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처지도 못 되죠. 지금 제 처지가. 그래서 차근차근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가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. 그리고 이번 상황이 선거에 이제 참패가 절대로 지켜보면서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. 이 신호가 아닐까 생각도 해요. 그래서 차분히 좀 쉬면서 준비하는 입장을 가겠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하신다면. 제가 3선을 했거든요. 부천에서. 부천 을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 3선이면 12년입니다. 12년간 저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신 부천 시민들에게는 참 감사하죠. 감사하고 마지막 22대 진입을 못하고 했던 것은 시민들께서 너가 그동안에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네가 쉬어야 할 때다.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쉬라는 건 뭘까?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라는 건지 넌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제가 한번 저렇게밖에 못하나? 어떻게 저렇나? 이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은 참 좋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.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. 여기에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일에 저도 도울 수 있다면 해야죠. 국민의 도리니까요. 그게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.